정도 되니까 해석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서 During the last 2 decades, 지난 20년 동안 많은 developing country들은 have joined the global tourism market.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세계 관광 시장에 참여하였다. 여기까지를 해석을 하면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 이 글의 소재는 개발도상국 이야기고 관광시장 이야기이다. 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As part of globalization processes and the fall of Iron Curt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부분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1번과 2번의 부분으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문장 단위로 봤을 때 누가 어쩐다 뭐를까지 나왔어. 그러면 누가보다 더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고 어쩐다보다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겠노? 부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사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아니면 가운데 짱 박혀 있건 아무 상관없이 의미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언제? 지난 20년 동안. 두 번째, 어디서? 어디서는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철의 장막의 몰락의 일부로서,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세계화 과정의 일부로서.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참여하였습니까? 모르겠는데요. 5번 왜 참여하였습니까? 세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의 장막이 몰락했기 때문에. 언제 참여하였습니까? 철의 장막이 몰락하니까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놈의 as를 이 as 1번 and 2번을 무조건 뭐뭐로써 이렇게 해야지 되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야는 이 as는 언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한 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대로처럼 만큼으로써 때에 때문에 하면서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봤자 부사라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제일 쉬운 해석으로 바꾸시면 되죠. 지난 20년 동안 뭐 했다고? 개발도상국들이 관광시장에 참여하였는데 언제냐 하면은 철의 장막이 뭔데요? 이건 모르면 그냥 무시할 그런 게 있겠지. 그게 뭐냐고? I랑 C라는 애가 뭐야? 대문자야. 왜 대문자겠어?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하여튼 무슨 사건 이후에 무인 사건의 이후에 세계화 과정의 일부로서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개발도상국 관광시장에 참여 끝. 1번 문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요만큼이 글의 소재다. 소재를 찾으면 됐다. 그 다음에 어쩌라고? These countries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입니까?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지 되죠. 이 나라들은 당연히 developing country랑 똑같은 애들이죠. 이 나라들은 had suffered from negative public media image 요까지를 해석을 해보면 suffer from이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일을 겪었다? 좋은 일을 겪었겠나?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안 좋은 건데 네거티브가 중요한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지가 중요한 말입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명사가 누구냐고.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개고생하였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새로운 소재는 개발도상국들이 관광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더러워가지고 뭐가 잘 안 돼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더 볼 게 있냐라는 말이지. 이 글의 소재는 이미 다 나왔는데. 답 찍으면 몇 번이겠노? 구문독해가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이유는요. 구문독해 S는 V다 O를 전명 아주 기가 막히게 잘게 끊어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은 그냥 막 대충 했잖아요. 독해에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냥 막 아무 때나 대충 해석해도 전체 스토리를 알아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다 빼고 다 아냐고. 구문 독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떨 때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때 써먹는 거죠. 1, 2, 3, 4, 5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저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온다고. 글 전체의 내용은 뭐였다고? 개발도상국들이 관광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더러워갖고 안 돼요. 자, 답 찍어보자. 1번 Growing conflict between tourists and the local people. 명사, 전명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A와 B 사이의 커지고 있는 갈등들 이런 내용이죠. 2번은 롤 명사, 전명, 전치사 명사, 다시 전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사, 롤이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붙여가 볼까? 투어리즘에서, 관광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형성함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 그러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면 주인공이 미디어야 라이시지. 미디어가 주인공이야?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이 주인공이야? 개발도상국이 주인공이잖아. 소재가. 그러면 야는 택도 없는 소리죠. 1번은 개발도상국이 들어있지 않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지. 1번, 2번은 절대로 답으로 찍을 수가 없는 애란 말이야. 3번은 Necessity of Glob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Tourism. 이제 해석 안 했어. 그냥 쭉 쳐다만 봐서 눈으로 쳐다만 봤는데 주인공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잖아. 너는 무조건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주인공이 들어있어야 될 건데. 4번 Importance of the Tourism Industry in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래. 주인공이 안 들어있는데 무슨 답이 되겠냐고. 당연히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Developing nations need to improve destination images.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성이래. 뭔 필요성? 데스티네이션 이미지가 뭐냐고 모르지. 하여튼 이미지를 향상시킬 필요성. 야들은 관광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장사가 잘 안 돼. 왜? 이미지가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성.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소재를 잘 찾으면 절로 문제가 풀리는 애들이 있다. 답을 찍는데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생각을 안 하고 답을 찍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지. 글을 읽으면서 한 개의 문장에서는 S는 V다를 왜 찾아라 합니까? 누가 어쨌냐고.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죠? 그럼 단락독해서는 안 그렇겠냐 말이지. 똑같지.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이 문단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똑같은 거란 말이지. 단락의 구조나 문장의 구조나.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될 거예요.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질문하시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답을 찾으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답은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구조를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보이는 것이지 애써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왜 답을 찾노? 독해를 해야지. 이 책은 독해책이지 문제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The repairman is called in when the smooth operations of our world has been disrupted. 요까지 해석을 하면, 요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이 in을 보고서 전치사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은 무슨 때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망합니다. 자, 수리공이 콜인 된다. 이렇게 합시다.
누가 우리 세상의 부드러운 작동이 디스러프트 되어질 때에 요점 정리.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세상이 잘 안 돌아가니까 수리하는 놈이 콜인 된다잖아. 콜인해서 우리는 콜 해석할까 인 해석할까? 콜은 모르겠고 인을 해석해 봅시다. 안으로 불려 들어온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다시. 자, 리페어맨하고 Our World라는 애가 두 애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이 한 놈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두 놈이 등장을 했잖아요. 두 놈이 왜 등장하겠어요? 비교겠어요? 대조겠어요? 두 개는 반대 개념일 거라고. 우리 세상이 잘 돌아가면 리페어맨은 필요가 없고 우리 세상이 잘 안 돌아가니까 리페어맨이 필요한 거야. 두 놈은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리페어맨을 나빠요라고 할 것 같으면 그죠? 우리 세상은 좋아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작동, 우리 세상의 부드러운 작동은 좋아요잖아. 그지? 부드러운 작동이 방해되어졌을 때 리페어맨이 등장한다. 1번은 맞다 틀리다. 당연히 맞다. 그리고 at such moments, 그런 순간에 our dependence on things normally taken for granted is brought to vivid awareness. 동사는 at부터 awareness까지 해서 동사는 누구? 당연히 is brought. 주어는 dependence. 그래서 해석은 의존이 의식에게로 가져와진다. 딴 거 다 빼고 요만큼만 해석을 하면 의존이 의식에게로 가져와진다가 무슨 뜻이고 의존을 잘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이겠지. 자, 이제 빠진 거 다 채워 넣으면 요 긴 문장을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동사를 찾아라 했잖아요. 동사 바로 앞자리부터 해석을 시작합시다. 예를 들어서 toilet that flushes 단어 뜻을 알면 해석을 하면 되고 단어 뜻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띵가먹고 넘어가면 되고 플러시가 뭐냐 하면은 물 내리다라는 뜻이죠. 물 내려가는 변기처럼 이라는 말이네요. 자, taken for granted는 당연히 동사 아니죠. take for granted가 원래 뜻이 뭐였더라? 당연하게 여기다죠. 보통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선명한 인식으로 가져와진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세상이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으니 리페어맨이 나오고 리페어맨이 나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쟤네들한테 의존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 리페어맨, 고장, 의존.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소재고 첫 번째 문장을 대충 해석하니까 세상이 고장나면 리페어맨이 필요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의존을 깨닫는다. 이게 주제네요. 자, 다음 문장. For this very reason, 이런 이유로 the repairman's presence가 뜻이 뭔데? presence, 존재. 그러면 리페어맨의 존재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고장을 의미했죠. 두 놈은 반대였으니까.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지를 봅니다. May make the narcissist uncomfortable 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애가 뭐한 놈이죠? 나르시시스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혹시 뭔 이야기인지 알고 있나? 나르시스 뭐한 놈이고? 하도 그리스 로마 신화 버전이 많아가지고 자뻑하는 애죠. 자뻑. 그죠?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새끼입니다. 지 얼굴이 최고 잘난 줄 아는 애가 이 숲속의 호숫가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빠져 죽었죠?
지가 제일 잘났는데 이렇게 호수 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속에 어이구 지보다 잘난 놈이 한 놈 들어앉아 있네. 그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야! 야! 하다가 야 임마! 하다가 싸우자!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지. 그러면 자뻑맨을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수리공의 존재는 나르시스트를 불편하게 만든다가 뭔 소리야?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냐고. 자, 그런데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비교야, 대조야? 대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리공은 세상이 온전해, 불완전해? 수리공이라는 애는 세상이 불완전하는 걸 의미하잖아. 그럼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애는 리페어맨하고 우리 세상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 세상하고 나르시스트는 같은 놈, 반대말? 같은 놈. 자뻑맨은 우리 세상은 완벽해요라고 생각하는 놈이라고. 우리 세상이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거랑 나르시시스트랑 같은 애다라는 개념이죠. 야랑이 전혀 다른 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완전 개념인데 리페어맨의 존재는 세상의 고장을 의미하고 나르시시스트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두 개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2번도 맞는 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독해를 할 때 S는 V다, O를 OC 하도록을 해석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게 뭔 소린지 알아먹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했으면 이 새끼는 앞에 있는 애랑 누구랑 친하냐고. 앞에 있는 애 리페어맨을 A라 치고 우리 세상이라는 애를 B라 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A-입니까? B-입니까를 판단을 내리라는 거야. 당연히 B-일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 A가 존재한다는 것은 B가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B-나 B나 같은 놈이니까 B-는 당연히 불편한 게 정상이라고. B-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A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맞다 틀리다? 당연히 맞다. 다음 문장 넘어가 보시면 The problem isn't so much that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가 더럽다라거나 The job is messy. 그 직업이, 그 일이 메시하다. Not so much. 저건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노? 뭐라고 해석해야 되노? 잘 모르겠다? 다음 문장 보니까 레들 점점점이라고 나온다. 레들 뜻이 뭐죠? 오히려라고 알고 있죠. 따라해봐요. 레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rather, 오히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not so much는 우리가 외우는 표현이 뭐였죠? not so much A as B였잖아요. 그러면 not so much A as B는 A가 아니라 오히려 B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A가 아니라 오히려 B, A가 아니라 A가 아니다 rather 그게 아니라 B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가 더럽다거나 그가 누군데요? he가 가리키는 말은 리페어맨이죠. 리페어맨이 더럽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리페어맨이 하는 수리 일이 메시하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He seems to pose a challenge to our self-understanding that is... 그는 챌린지를 포우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챌린지 좋아요, 나빠요? 챌린지 뜻이 뭐예요? 도전이라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난제. 그러면 포우즈는 뜻이 뭡니까? 포우즈.
사진 찍을 때 포즈 잡잖아. 그거는 명사고, 동사로 쓰면 자세를 취하다 말고 한 개 더 문제를 제기하다, 일으키다. 그래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 우리의 자아이해한테. 그러면 저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he하고 our은 당연히 다른 A일 거잖아. he가 리페어맨이었으면 our은 누구겠어? A겠어, B겠어? 당연히 B일 거 아니야. 우리 세상, 즉 나르시스랑 같은 애일 거 아니야. 나르시스트의 셀프 언더스탠딩은 뭡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자뻑맨이잖아. 아니야? 자뻑맨은 지가 잘났어, 못났어? 나는 완벽해. 나는 완벽해가 우리의 자아인식인데 그는 누구였어? 리페어맨이었잖아. 그러면 두 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페어맨은 우리의 세상이 완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는 표현이지. 같은 말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챌린지도 올바른 표현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자, 계속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끝까지 갈기는 갈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고? 독해의 기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두 놈이 왜 등장하겠냐고. 둘은 무조건 대조 반대 관계라고. 그러면 A와 B가 등장했을 때는 A와 B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라. 두 놈은 무조건 반대 말이다. 한 놈이 착한 놈이면 한 놈은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등장인물일 가능성은 쪼매밖에 없고 A- 내지는 B-일 거라고. 그러면 B와 B-는 같은 편이야. 전혀 다른 애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같은 편이라고.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가봅시다. We are not as free and independent as we though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프리하거나 인디펜던트하지 아니하다. 저 우리는 누구야? 나르시스와 우리의 세상 같은 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큼 잘난 애가 아니더라. 그래서 불편해졌다고. 다음 문장. 스트리트 레벨 워크 that disrupts the infrastructure. 괄로 열고 점점점점 뭔 소린지 모르겠고 괄로 닫고 brings our shared 점점점 into view라고 돼 있다. 동사를 찾아라. disrupt가 나오고 brings가 나온다. 그죠? brings가 진짜 동사겠죠? bring A to B겠죠? A를 B에게 가져다 준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신경 끄고 주어를 살펴보면 스트리트 레벨 워크라는 애가 나오고 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애가 나온다. 갑자기 두 개의 뜬금없는 등장인물이 등장했는데 야는 뜬금없지 않죠? 한 놈은 A고 한 놈은 B다 말이죠. 누구야? 누가 A고 누가 B야? 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애는 사회 기반 시설, 산업 기반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단어의 뜻을 있는 그대로 사전에 있는 의미로 찾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세상이야 아니면 수리공이야. 기반 시설은 당연히 수리공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죠. 우리의 사회를 디스러프트 하는 이라고 돼 있어. 훼손시키는 스트리트 레벨 워크는 뭐겠어? 길거리에서 하는 공사, 길거리 도로공사, 가스공사, 도로포장공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넌 누구야? 리페어맨이죠. 리페어맨, 우리의 사회를 뭐 하고 있는 리페어맨은, 즉 스트리트 레벨 워크는 우리의 공유된 무엇을 뷰 속으로 가져오겠어. 위에서 우리 뭐 봤었죠? 수리공이 존재하니까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무엇을?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물 내려가는 변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어떻게 했다고? 눈에 잘 띄게 만들었었잖아요. 의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의 무엇을 뷰 속으로 가져오겠어? 당연히 의존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의 공유된 고립을 가져오냐고. 그러면 isolation은 고립이라는 뜻이고 고립 말고 dependence를 써야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있던 어느 문장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금방 읽었던 문장은 살펴보시면 이 문장이죠. 띵즈가 이즈 니가 나오노 색깔 그렇지. 우리의 것들에 대한 의존이 선명한 인식 속으로 가져와진다라는 말하고, 그죠? 금방 읽었던 요 문장, 스트리트 레벨 워크는 우리의 쉐얼드 무엇을 뷰 속으로 가져옵니다 라는 말하고는 어때야지 된다고? 똑같은 말이어야지 된다고. 두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어야지 된다고. 그러면 저 아이솔레이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당연히 디펜던스가 들어갈 수밖에 더 있냐. 단락 독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알아차려라. 앞에 주제 문제는 뭐였죠?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그것만 갖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반면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밑줄 5개 찍찍 끊어놓고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알맞지 않은 놈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는 뭐 반대말을 찾아라. 물론 레벨 낮을 때에는 반대말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그따위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콜인의 반대말은 뭐 콜아웃 뭐 이런 겁니까? 그럼 챌린지의 반대말은, 도전의 반대말은 뭐 결과입니까? 뭐 좋은 거 반대말은 나쁜 거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고립하고 의존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디펜던스의 반대말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의존의 반대말은 독립이잖아요. 그럼 독립하고 고립이 과연 같은 말 맞나? 우리의 공유된 고립 말이 되냐고. 차라리 저 자리에다가 인디펜던스를 적어놨었더라면 되겠지. 근데 인디펜던스를 안 적고 엉뚱한 말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맨날 반대말만 생각하다가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왜? 잘 모르면 그 수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두 놈이 등장을 했다. 어떻게 하라고? 한 놈은 착한 놈, 한 놈은 나쁜 놈. 그래서 착한 놈들끼리 다 이어주고 나쁜 놈들끼리 쭉 다 이어준다. 편먹기 싸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이게 구문 독해가 아닌 단락 독해의 문제 풀이 방식이다. People may inhabit very different worlds, even the same city.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 같은 도시 안에서조차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그의 빈부에 따라서 같은 도시 안에서도 다른 세상을 살아. 뭔 소리야? Yet, 그러나 우리 모두는 in the same physical reality, 같은 현실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common debt to the world, 우리는 세상한테 똑같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럼 제일 마지막 문장은 지금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요거는 앞 문장이랑 똑같죠. 사람마다 처한 지위는 다르다. 사람마다 빈부는 다를 수 있고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한테 공통된 의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죠. 단락 독해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한 문제를 풀어보죠. 자, 3번 문제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왜 이러지? 그렇지. 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 주제가 뭡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어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3번 문제를 쭉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3번 sculpture in a public place is. 그래서 public place 공공장소의 조형물은 조각상은 emotional and aesthetic focal point of the element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주변 환경에서 엘리먼트들의 그 요소들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요소들의 포칼 포인트이다. 포칼 포인트. 포칼이라는 애가 어렵죠. 원래 포커스에서 시작했어요. 포커스가 뭐야? 초점. 그러면 포컬은 초점적인? 이상하잖아. 중심 포인트이다. 중심적인 포인트이다. 그러면 이모셔널 포컬 포인트, 에스테틱 포컬 포인트. 에스테틱은 단어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에스테틱, 미적인, 심미적인, 미와 관련된 중심 포인트들이다. 그래서 감정적인, 미적인 중심 포인트들이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공공 조형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정, 미 이런 말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Any environment is unique with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고? with라는 애가 나왔고 여기 전치사가 나왔고 명사가 여기에 한 개, 여기 아니지? 이게 명사가 한 개 있고 여기도 명사가 있고 and 명사가 또 있죠. 그러면 전명이잖아요. 전명. 그 전명은 무조건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노?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딴 거 다 때려치우고 세 개만 하자. 다양성과 관계와 그들의 외모를 가지고 모든 환경은 어떤 환경은 독특하다. 해석이 잘 되나? 해석이 잘 된다 안 된다? 전명을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자, 이거를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걸 형용사처럼 해석해볼까? 왜? any를 여러분도 좀 해석을 잘 이상하게 한다.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주어니까 어떤 명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어떤 환경은 몇몇 환경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뭐라도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죠. 뭐뭐이든지 아무거나 이런 개념이죠. S는 V다 C가 나오면 문장이 끝나버렸잖아. 문장이 끝났으면 야는 부사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면 S는 V다 O를 문장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한 단어로 되어 있건 전명으로 되어 있건 접주동으로 되어 있건 to ing pp로 되어 있건 실제로 뜻은 똑같아요. 그러면 요 전명을 마치 접속사인 걸로 해석을 하면 어떤 환경이든 독특하다. 그러면 이 접속사 자리에는 뭘 집어넣을 거야? 뭐 할 때에, 뭐 하기 때문에, 뭐라면, 뭐 일지라도, 뭐 하면서, 뭐인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골라봐. 자, 봐봐. 해석을 하면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과 걔네들 사이의 관련성과 완벽한 구조물로서의 외모를 가지고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 독특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ith부터 structure는 이거를 부사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마치 이게 if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를 부사 자리에 있지 않고 형용사 자리에 있다. 왜 형용사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다양성과 관련성과 외모를 가진 어떤 환경이든지 독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가진이나 아니면 가지고만 있으면이나, 나는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을 하고 싶어. 요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뭐든지 독특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결국은 똑같아. 공공조형물이라는 애가 있어야지 되고, 걔네가 감정적인, 미적인 특징의 중심물이 된다면 그건 정말 독특한 장소가 되는 거다. 두 문장은 완전히 같은 말. 다음 문장. This preliminary structural analysis and acquaintance with the site chosen for the sculpture is compulsory. 동사가 is, 주어가 분석과 인식은, acquaintance는 알고 있음, 아는 사이,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그렇다 치고 잘 모르니까 A와 B는, 그런데 이건 뭔 소리야? A와 B인데 왜 동사가 is야? 분석하고 알고 있는 것은, 분석해서 아는 것은 compulsory 하다. compulsory가 뜻이 뭐죠? 강제적인. Before working on its design, 디자인에 대해서 working 하기 전에. 그러면 공공조형물은 미와 감정의 중심 포인트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예비적인 구조 분석과 장소, 스컵처를 위해서 선정된 장소에 대한 인식이 강제적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공공조형물은 감정과 미적인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쁘지. 그것은 빈칸을 위한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분석과 acquaintance가 있어야지 a requirement for 빈칸은 뭐가 돼야 돼? 앞에 있는 말 어떤 말이랑 똑같아야지 돼. 앞에 있는 어떤 말이랑 똑같을까? 그게 있어야지 독특하다. 다양성과 커넥션과 어피어런스가 있어야지 독특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독특한 장소 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앞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라고. 자, 이게 왜 그 자리에 들어가는지 다음 문장 한번 볼까? 한 줄, 이거는 줄이라고 치지 말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반. 네 줄 반, 짧다 길다. 봐봐, 더 프라플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하고도 네 줄 하고도 한 단어. 그럼 두 단어, 세 단어 합치면 네 줄 반이나 돼. 짧다 길다, 엄청나게 길다. 왜 길겠어? 긴 거는 이유가 있다.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길게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요 말은 니는 이 자리에 왜 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집어넣으면 빈칸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야를 해석해보면 무조건 뭘 찾아라고? 동사를 찾아라고. 동사 어디 있죠? 첫째 줄에 없다, 두 번째 줄에 없다, 세 번째 줄에 없다,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R이 있다. 그럼 주어는 누군데? 적절한 이해는이다. 그러면 뭘 이해해?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는데
이거 두 개 똑같은 걸 이어주네요. 뭐에 대해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이해는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적절한 스컵처 솔루션에 대한 프리컨디션이다. 그러면 뭐랑에 대한 이해라는 말하고 앞에 있는 누구랑 똑같지? 이 더부터 마이크로코즘까지야. 이만큼이야. 그래서 A는 뭐이다?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A랑 같은 말이 누구야? 이 A랑 같은 말이 그것이야. 야를 굳이 해석해야 되나? 이시 가리키는 것이 뭐였죠? 야 있지 않았냐고. 앞에서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이 긴 거를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왜? 할 필요가 없잖아. 앞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라고? 프리컨디션이랑 리콰이어먼트랑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폴부터 솔루션까지가 뭐라고? 빈칸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고.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적절한 구조 해결을 위한 프리컨디션이다. 그러면 야하고 독특한 장소. 왜? 적절한 디자인과 적절한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적절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이버시티와 커넥션과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장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독특한 장소 내지는 감정적 미적 중심지가 되기 내지는 오만 거를 다 갖추고 있기 다 똑같은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 누가 봐도 답은 뻔한 건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답이 나오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한 문장씩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그게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이다. 답은 애써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저절로 나오는 게 답이다. 이 글은 공공조형물은 무조건 감정적, 미적인, 정서적, 미적 중심지가 돼야 되고 그게 있어야지 독특한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미리 선정 입지 조건을 잘 따져보고 디자인도 좀 잘 따져보자 라는 소리가 나왔었지 않냐고.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좀 더 내려서 보시면 contrary to mechanical adding of one more element to the multitude. contrary to가 뭐죠? contrary to 뭐와는 반대로라는 뜻이죠. 뭐와는 반대로가 중요한 말입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자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하지 말고에 대한 설명을 굳이 열심히 읽고 있을 필요는 없죠. 여러 가지 요소들한테 한 개 더 그냥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까? with A into B가 나오죠. with A into B는 뭐라 했습니까? with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A into B는 A를 B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A를 B 속에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싶은 말은 something more, 뭔가 더 많은 것을 existing structure의 맥락 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맥락 속에 집어넣는 거는 무슨 소리야? 뭔가 더 많은 것을 맥락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이나 정서적, 미적 중심지가 되자라는 말이나 관계를 잘 갖추자라는 말이나 독특한 장소가 되자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소리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되나? Successful integration in the specific space, 특정 장소에 대한 성공적인 통합. 두 번째는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시키기. 기계적 이론, 기계공학 이론을 건축한테 줘버리기.
3번은 True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 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정확한 평가. 뭐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가 뭡니까? 재산이네요. 어떤 재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야,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 글의 주인공이 한 놈도 안 들어있잖아. 독특한 장소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Creating a commercial space for multiple purpose.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상업 공간 만들기.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애가 한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1번밖에. 그지 않냐고. 애써 열심히 답을 고르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고.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더라. 자, 답은 당연히 맞았을 거라고 믿고, 답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한 개도 안 중요하다.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 그래서 웃자란 말이냐? 한 문장씩 꼼꼼히 분석을 하는데 S는 V다 O를 찾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왜 존재하지? 같은 말이네. 우리 중간에 훅 띵가먹은 문장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장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 문장을 보는 안목을 갖추어야지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해되죠? 독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